오늘은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 F입니다.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덜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별로라고 하는데 자꾸 마음에 가는 일들이 있죠. 시작하면 고생할 게 뻔한데도 덥석 일을 시작하기도 하고요. 머리로는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결국은 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지금 하는 일도 그런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 일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는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 FM입니다.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335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듬 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파란 하늘 바라보며 커다란 숨을 쉬니 드높은 하늘처럼 내 마음 편해지네. 텅 빈 하늘 언제 왔나. 고추 잠자리 하나가 잠덜 깬 듯 엉성이 돌기만 빙빙. 토닥토닥 빨래하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동기동기 기타 치는 그 아들의 한가함이 심심하면 쳐대는 괴종식의 종소리와 시끄러운 조카들의 울음소리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네, 안녕하세요. 시흥의 마을 DJ 이정숙입니다. 오늘 첫 곡 아이유의 가을 아침 함께 들었습니다. 가을 냄새가 물씬 나는 것 같아요. 네, 그 시흥 열정 백도씨 벌써 9번째 시간인데요. 시흥에 열정 있는 분들 만나서 그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 담는 그런 방송입니다. 오늘 굉장히 반가운 분, 꼭 뵙고 싶은 분 모셨는데요. 그 장곡타임즈의 주영경 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제가 너무 오버해서 그냥 박수도 막 쳐드리고 싶고 막 그런데 어쨌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좀 흔쾌히 인터뷰 막 응해주셔가지고 제가 완전 감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제가 왜 이렇게 우리 중현 대표님을 만나고 싶었는지 아마 오늘 이렇게 인터뷰 대화 들으면 다 아실 텐데, 그 본인이 직접 우리 대표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 장곡동이란 곳에서 장곡동에서 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신문을 동네 신문이죠. 장곡타임즈는 동네 신문을 만들고 있고 마을학교 너도학교라는 네. 그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예,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 그 마을교육연수원이라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예,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뭐 일을 너무 여러 가지 장황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 마을 교육 자치에 관련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마을 신문을 운영하시면서. 네. 네. 예, 그래요. 우리 그 마을 교육 개발 연구원 연구원이 그 거점센터 뭐 이런 거라고 예. 제가 들었습니다. 예. 올해 시흥시에서 처음으로 이제 마을교육 거점센터를 이른바 지정 위탁 운영하고 있고 저희 마을학교 아니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 중에서 이제 개발 연구 쪽 거점센터를 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예. 또 연구하는 일을 하시는 네. 굉장히 시행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생각해도 중요한 일이네요, 진짜. 네, 그럼 집은 장곡동이세요? 예 장곡동에 살고 있고 네. 뭐 직장과 집이 거리가 한 100m 정도 됩니다. 예.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 사신지는? 1991년에 91년이면 예, 이사를 왔었죠. 네. 91년도면 꽤 오래됐네요, 진짜. 예, 한 30년. 30년. 와. 자녀분들도 계시죠? 예, 저희 여기서 시흥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는 예, 같은 언론 언론이라 할 수 있겠죠. 김어준 씨가 하는 그 딴지일보에서 딴지일보에서요. 일을 하고 있죠. 네. 예. 그러면 자제분이 그 한 분이세요? 따님 네, 또 딸은 예. 부산에서 공무원하고 공무원. 그래요. 따님 있습니다. 또 아드님 다 두 자녀분이 다 여기서 학교를 다녔겠네요. 그러면 시흥에서. 예. 그렇군요. 그래요. 아까 저기 소개에 제가 미리 인터뷰 드렸는데 소개에는 멋진 말도 쓰셨어요. 막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매월 100만 원 이상을 쓸 수 있는 부자이면서 노후 대책은 전혀 없는 60대 초반의 언론인이자 마을 활동가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제가 내는 신문을 보고서 디자인 본부 하시는 이호순 선생님이 네. 세상에 좋은 취미도 많은데 여러 취미도 많은데 하필 이런 취미를 하시냐고 했던 참 즐거운 유머가 떠오릅니다. 예, 그러셨군요. 저 독특한 취미를 갖고 계시네요. 예. 네, 그래요. 장곡타임즈가 제가 알기로는 그 마을 신문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조사해 보니까 2013년도 7월 네. 11일 날 그 창립했던 것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창간한 지가 진짜 많이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뭔가 이렇게 수익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걸 마을 신문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종이 신문하고 어쨌든 그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네. 떨어져서 살아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학생일 때도 그 신문을 뭐 당시 뭐 동아일보 이런 신문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인 이름도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어린 나이에 어쨌든 대학에서는 학보사 활동을 했었고 졸업하고 일간지 기자로 잠시 일을 하다가 노동조합이 생기고 그때 뭐 파업을 시작하고 뭐 노조에 좀 뭐 사무장 이런 걸 맡고 하면서 해고가 되면서 아마 신문을 잠깐 떠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프랑스의 유학 시절에 뭐 교민 신문에 이른바 프랑스 정치 해설하는 기사 같은 것도 쓰고 50대 되면서 이제 시흥 신문 사장을 시흥 신문사요. 맡기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신문의 그 종이 신문의 그 마지막 그 활로는 작은 마을 신문이다. 그래서 당시에 포동도 생각했었고 정왕동도 생각했었는데 가장 그 마을 신문 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장곡동을 생각했습니다. 뭐 다른 이유가 있었기보다는 인구 2만 정도의 그 마을의 사이즈도 좋고 또 논밭으로 둘러싸여서 지리적으로 독립돼 있다든가 하는 뭐 그런 점들이 그 마을 신문 하기에 가장 좋다고 해서 창간을 했고
예, 그걸 하면 먹고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 마을 신문을 10년 이상 이렇게 지금 80몇 호가 지금 발간됐죠. 네, 종이 그렇습니다. 신문으로 예. 이게 그렇게 유지하거나 또 같이 함께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거기 지금 함께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저희 기자가 제 포함해서 6명이 있습니다. 아, 제가 나이가 제일 많고 나이 제일 어린 기자는 장곡고등학교 1학년 곽아영 기자까지 이렇게 청소년 기자까지. 예, 30대 우리 반희주 기자, 이두리 기자, 네. 또 뭐 류홍수, 한금숙 이렇게 6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선생님 모시면서 그 장국타임즈 블로그를 쭉 제가 봤어요. 거기에 그 사람들의 댓글도 좀 읽어보고 또 장국타임즈 검색하니까 글 올린 글들도 제가 좀 봤는데 마을에 이런 신문이 있어 너무 자랑스럽다 이런 장곡동 주민의 글도 봤고 또 우리가 주인공인 것 같아 너무 좋다 이런 글도 제가 봐서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또 힘든 일을 10년간 해주셔서 같은 동은 아니죠. 우리 동이 아니어서 맛있긴 하지만 제가 좀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이제 마을교육자치 뭐 그런 키워드로 선생님을 알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에서 그 마을교육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마을 활동가가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인터뷰 이제 응하면서 제가 막 검색을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분이신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막 모셔도 되나? 막 이런 분이시더라고요. 국회의원 보좌관도 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신문 기자였고 또 노동운동도 하셨고 도의원도 하셨고 그죠 광역의원도 하셨고 또 국회의원 예비 후보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분을 제가 이런 조그만 데 모시는 게 이게 맞나 막 한참 잠도 잘 못 잤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제일 유명한 분 모신 것 같아가지고. 정치 이런 쪽은 다 지나간 일이죠. 네. 근데 특별히 이제 왜 교육 특히 마을 교육에 마음이 딱 정해진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떤 건지 궁금해요. 예, 저는 39살에 유학을 갔었습니다. 프랑스에 갔는데 어쨌든 그곳에서 이 작은 단위의 아름다움, 당시 한국은 어떤 높고 빠르고 크고 뭐 거대한 이런 것에 그 미적 가치를 부여하는 세상이었다면 그렇죠. 거기서 본 것은 작고 느리고 그 낮은 것이 얼마나 그 아름다운지 그리고 사람 사이의 어떤 평화로움 어떤 이런 걸 많이 보고 느끼고 온 것 같습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뭐 전공인 도시학보다 신문을 많이 읽었었죠. 예, 그런 생각들이 돌아와서 자연스럽게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중요하구나 해서 신현동에서 뭐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했었고 네. 최종적으로 지금 장곡에서 이런 일을 아마 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마을에 좀 주목을 하시고 자치나 참여 이런 데서 아직 우리나라는 황무지였어서 그걸 마을에서 좀 만들고 싶다는 얘기를 아까 저랑 이제 잠깐 얘기할 때 말씀을 나누셨었고 그 재밌는 좀 독특하지만 더 듣고 싶은 얘기가 단어가 있었어요. 그 마을 공화국, 마을 정부, 마을 의회 이런 네. 얘기를 잠깐 하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 더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뭐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에 비하면 한국의 기초자치단체는 대단히 비대합니다. 시흥시가 기초자치단체인데 인구가 50만이 넘지 않습니까? 네. 한국의 읍면동, 장곡동이 지금 3만 5천에서 4만으로 가고는 추세인데 유럽 같으면 이 정도 동이면 웬만한 시급 그 단위인 거죠. 그리고 뭐 그래서 하여튼 지금도 읍면동이 그 기초자치단체가 되어야 된다. 지금 현재는 시군구가 기초자치단체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뭐 제 힘으로 되거나 그런 일은 아니겠죠. 예, 그래서 현재 법적인 조건에서 가장 할 수 있는 일은 마을 공화국, 뭐 마을 의회, 마을 정부 이런 것이 저희 마을 작은 단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뭐 최종 목표일 텐데요. 뭐 동네 민주주의 뭐 같은 뜻이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자치회를 강화해서 마을 의회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 뭐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뭐 아직까지 과제들 이런 문제를 앞으로 한 뭐 7, 8년 정도 더 열심히 하면 뭔가가 좀 손에 잡히는 변화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전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이제 보통 지역의 유지들이 모여서 그 예. 행정을 도와주는 일을 주로 하는 예. 였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이제는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역할과 그런 것들이 요구가 되고 필요해지는데 이런 주민들의 역량이 점점 성숙해지는 거, 좀 시민의식이 성숙해지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지역 신문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 신문이나 매체는 네. 고속도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산업화가 진행되기 위해서 고속도로가 놓이면 그 도로 위로 사람과 물자가 이동하면서 뭔가가 이루어지듯이 네. 그 마을 운동을 마을 사업을 하는데 그 고속도로 역할이다. 그래서 신문이 있는 동네와 없는 동네, 매체가 있는 동네 없는 동네가 일이 차이가 크죠. 일의 효율에 있어서. 예, 제 생각입니다. 뭐 저는 잘 모르는 제가 이렇게 멘트가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정말 저 전문가가 오시니까 가볍게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 풀포럼 민주주의 자체가 시민들의 인식이 좀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자기 의견을 낼 수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정착하고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통로로서 그 마을 미디어, 마을 신문의 역할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10년을 지켜주셔서 돈도 안 될 텐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지 잘 되겠죠? 우리 장국 타임즈? 예, 지금 그 우리 30대 기자도 있고 네. 고등학생 기자도 있고 이 튼튼하게 받쳐줄 세대들이 네. 예, 자라고 있습니다. 예,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너도 마을 학교 요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장곡동이 다른 지역에서 얘기 많이 들었어요. 거의 혁신 지구 뭐 교육의 혁신을 이루는 곳 막 이렇게 좀 시흥에 저 시흥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사례를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어떠세요? 거기 그 장곡동이 타 지역하고 좀 다른 게 뭐가 있다. 우리 지역은 뭐가 있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그렇게 된 데는 어떤 차별화된 뭔가가 있지 않을까요? 그 동만에 어떤 걸까요? 절묘한 시기에 절묘하게 사람과 사람이 만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로서는 어떤 신문을 한다는 것은 마을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고 어떻게 마을의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 네. 뭐 누구나 비슷한 느낌을 가지시겠지만 길거리에 나서 보면은 막막합니다.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오늘날 그만큼 도시의 동네라는 것은 굉장히 거대하고 팍팍한 곳이죠. 그럴 때에 그 동네 마을 변화를 시작할 돌파구 계기는 학생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하필이면 그때에 그 저희 동네 장곡 중학교를 비롯한 학교들이 그 학교 혁신학교 학교의 변화만으로는 아이들을 잘 키우는데 한계가 있다. 그렇죠. 공교육 안에서만으로는 예. 어렵다. 네. 뭐 예를 들면 그 아무리 아이 옷을 깨끗하게 잘 빨아 입힌들 동네가 다 진흙탕이면 그렇죠. 예 네. 아무리 너무 그걸 적절한 감당이 안 예를 되는 주셨어요. 듯이 네. 그때 그런 교사들과 학교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 보고 싶은 제가 서로가 막 그 요구가 맞아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열정 있는 학교 선생님과 또 마을 활동가가 만나서 이런 일이 이런 일이 났네요. 그죠? 이런 멋진 일이. 아, 그렇구나. 저기 보니까 장곡 타임즈 구독하고 싶어요. 타동에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렇게 글 올라오는데 어떻게 신청해요? 예, 주소 올려주시면 제가 우편으로 보내드리는. 우편으로. 저희 유료인가요, 저거? 유료. 후원 저기 말씀을 안 하시지만 후원하시면 정기 구독하실 수 있다고. 네. 많이 후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사전 질문지 없던 건데 혁신 교육이 교육감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저는 예. 이제 아이들이 다 자라서 피부로 예. 와닿진 않지만 뭐 혁신 교육에 대한 장단점을 논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변화가 있을까요? 내년에 예. 좀 걱정도 조금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예. 뭐 어저께 부산에 무슨 장학사 한 분이 교육감이 어쨌든 진보 교육감이 떨어지고 어쨌든 네. 보수라고 얘기하는 교육감이 됐는데 어떤 심정이냐 이런 묻는데 저로서는 교육감이 바뀌고 한 것이 글쎄요 동네에
좋은 선생님이 어디 딴 데로 가버렸다든가 또는 좀 아주 꽉 막힌 교장 선생님 오셨다든가 그런 일이 저한테 이제 훨씬 더 중요한 일이고 교육감 바뀐 거에 대해서 체감할 만한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잖아. 네, 그래요. 그 안에 있는 현장에서 있는 분들의 그런 연대감, 공동에 대한 그런 열정, 또 공동적인 목표 이런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네. 체감이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이 전 그렇게 이해가 좀 됐습니다. 그래요. 또 여기 그 다른 운영진이 몰렸나 봐요. 많은 분들의 관심 후원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국타임즈 화이팅. 그 마을교육자치라는 말이 시흥에서는 이제 많이 들려요. 프랜카드도 붙여지고 뭐 무슨 포럼 같은 것도 열리고 마을 활동가들이 이제 교육의 마을 강사들이 그 공교육과 함께 많은 일들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걸 저는 잘 모르지만 이해하기는 어떤 행정과 또 교육청, 마을 활동가, 주민 자치회가 이렇게 다 어울려져야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행정 공무원하고 교육 공무원이 이렇게 같이 사이좋게 지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지만 이게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함께 그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준비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 지방 자치 구조가 그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을 분리시켜서 교육 행정은 교육청을 중심으로 그렇죠. 일반 행정이 이제 시청이겠죠. 그 분리가 난 최대의 폐해는 이 동네 안에서 학교와 학교 밖을 분리시킨 것이 가장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동네가 없이 학교가 있을 수 없고 또 학교가 없는 동네는 미래가 없겠죠. 그런 점에서 다시 그 나누어진 갈라서 수십 년을 지내온 학교 안과 학교 밖을 연결하는 것이 마을의 변화 또는 우리 뭐 그 작은 사회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아마 지금 마을 교육 또는 마을 교육 자치라고 말하는 그 근본적 아마 목적이자 뭐 수단이자 네네. 뭐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죠. 네. 이게 벌써 2015년부터 이게 뭐 7년 네. 정도 벌써 흘렀어요. 꽤 예. 이제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을 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어떠세요? 이게 시행에서 잘 자리 잡고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 시흥이 어쨌든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을교육자치회라는 그런 그 조직을 규정하고 발족하고 네. 뭐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퍼져나오고 있는 중이고 네. 우리 시흥에서 학교와 마을을 잇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동네 언니라는 이제 저희 그 용어를 쓰는데요. 아마 이것도 시흥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일이고 그 다르게 이야기하면 시흥의 성장 동력이 그리 마땅치 않은 어찌 보면 우리가 흔히 뭐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집에서 그 믿을 거는 자식 교육밖에 없다. 만약에 좀 뭐 과장돼서 얘기한다면 어떤 우리 시흥의 그 교육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정말 교육을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시흥으로 가야 된다. 뭐 언젠간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시흥에서 거주한 지 3, 4년 정도 됐는데 저희 아이들도 여기서 초중고를 나왔어요. 저희 아이의 고향 같은 곳인데 그 교육 때문에 여길 떠야 되나 고민도 했었거든요. 예.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그 마을교육자치를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곳의 지역에서도 여기가 교육 때문에 시흥으로 오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고 이게 뭐 한두 번 뭐 누구 한두 명의 의지나 뭐 한두 명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지역의 문화가 되고 우리 지역에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여기 100곳에는 서울대가 들어온다고. 여기 그래가지고 교육에 대한 열망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젊은 평균 연령이 30대거든요. 여기 이제 주민들의 평균 연령이 젊고 또 인구도 굉장히 많잖아요. 일동 이동하면 7만 넘는 큰 도시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서울대가 처음에 들어올 때 찬반 논란도 좀 많았습니다. 찬반 네. 논란도 많았고 또 그 여기 이제 서울대 연대해 가지고 교육이 막 생기잖아요. 수노컵인가? 뭐 이런 교육들 네. 생겨서 기대도 하고 관심 있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또 염려의 눈으로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어쨌든 마을 교육의 취지에서 생겼던 그런 서울대 연대 사업이라고 저는 보는데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대표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전 사실 궁금했습니다. 제가 여기 이사 왔던 30년 전부터 시흥 시민의 가장 큰 불평, 불만족이 교통과 교육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교통 교육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불편한데 특히 교통 교육만큼은 참기 어렵다는 아마 그렇게 이해를 했었고요. 이제 그러고 2008년도 선거에서 처음으로 서울대를 유치하겠다. 저 당시 군자 매립지라고 얘기를 불렀었죠. 그리고 땅을 주고 집을 지어주고 그리고 뭐 지금은 이제 시민 세금으로 거의 그 지원금도 뭐 20몇 억 정도. 그 한편으로 뭐 그때 당시에 그 조금 반대를 했었죠. 뭐 저 같은 입장에서는 산업기술대학이 차라리 그 이 땅을 사게 해서 여기가 정말 우리가 서울시립대처럼 경기도에서 만약에 그 지분을 산업자원부로부터 인수한다면 도립대학이 되고 반값 등록금 약간 우리 100곳에서 나는 그 이익금이 있다면 그래 지원하고 하면 정말 여기가 한국의 MIT가 되겠다. 남동공단, 시행공단, 바늘공단 이런 꿈도 꾸었지만 서울대 유치라는 구호 자체가 갖는 파워가 엄청났습니다. 그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 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불만을 편성한 하나의 정치적 구호다 이런 주장도 했었고 서울대가 오면 공부를 잘할 줄 아냐? 그러면 서울에서 서울대가 있는 관악구 아이들 공부를 제일 잘하냐? 뭐 이런 얘기들 등등 뭐 지역 경제에도 서울대 주변의 녹두거리나 보면 그렇게 부가가치가 높지 못한 경제적으로 뭐 그렇죠. 어쨌든 지금 100곳 주민들 또는 시흥 시민들이 그 서울대가 들어오는 땅값, 건물값을 꽤 공동 부담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기왕 이렇게 된 거 서울대가 정말 미래 산업을 열어갈 기술과 연구의 좀 중심지 또는 서울대 병원이 그 뭐 특정 분야의 연구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정말 이 서남권 주민들의 그 건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서울대 교육협력센터라고 해서 지금 현재로 언개지구 그리고 100곳에 있고 여기서 배운 학생들의 만족도가 뭐 비교적 높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몇 명이 무엇을 배우는 것 치고 그 지원되는 금액이 20몇억이라는 금액이 너무 커서 저는 늘 그냥 고액과외다 하는 그런 좀 착잡한 얘기입니다. 네, 그 예민하고 민감한 얘기였는데 제가 네. 또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저는 어느 정도 좀 있었습니다. 고액가이라는 표현이 아쉽긴 한데 어쨌든 좋은 취지로 시작된 거니만큼 네. 지역에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좋은 결과를 낳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장구타임즈를 검색하면서 보면서 노루우물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이게 노루우물이 나중에 안 얘기거든요, 저는. 근데 그걸 보면서 너무 감동이다. 이거 진짜 멋지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노루우물 관련한 이야기 잠깐 듣고 싶었어요. 모신 김에. 장곡동 일대 그 뭐 군자봉을 중심으로 물이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 물이 또 특히 용출수라고 이 땅 밑에서 솟아오르는 그런 물이 많고 그 중에 그 좀 대표적인 것이 노루우물이라는 땅에서 나오는 맑은 물이 굉장히 찬 물이 솟아 나오고 그게 실제로 전설이 뭐 옛날에 서울 문화방송 같은 데서 전설 따라 삼천리 이런 데도 나오기도 하고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 부자가 욕심을 부려서 가난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다가 결국 뭐 망하고 벌을 받는다는 뭐 기본적인 권선징악인데 재밌는 스토리가 있었네요. 거기. 근데 토박이들 얘기를 들으면 이 마을에는 항상 그 거지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하면 어른들이 되게 뭐라 했다 꾸짖었다 합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 마을이 그런 전설 덕분에 베푸는 마을이다 이런 이제 그 우물을 이제 LH 공사가 이제 그 택지 개발을 하면서 그 이제
그 어쨌든 아파트를 한 동이라도 더 짓기 위해서 그 우물에 이제 막겠다고 했을 적에 아이고. 한 3년 정도 뭐 싸웠던 것 같습니다. LH하고. 네, 지금은 예쁘게 단장돼 있습니다. 그 시민들이 지켜낸 거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아, 요새 뭐 일부러도 정말 네, 스토리텔링 한다, 막 자원 만든다, 막 이러는데 그 귀한 거를 그렇습니다. 예. 많이 어려우셨겠어요. 그 LH면은 우리가 싸우기엔 너무 예, 그 커가지고. 항상 그 LH가 이제 주민들을 이 분열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런 점이 좀 마음이 좀 안타깝죠. 지금도 아직도 그때 LH가 했던 그 선전 논리들을 뭐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동네란 것이 그렇게 늘 멋있거나 뭐 유쾌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예, 동네 팍팍하고 때로는 숨막힐 정도로 뭐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 제가 또 막 어린데 이런 말 어리진 않거든요. 50 넘었는데 네. 어린데 이런 말 웃긴데 동네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사는 게 그죠. 되게 좋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또 가치도 찾고 의미도 찾으면서 또 행복해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제 대표님 모시면서 블로그를 막 봤는데 거기에 그 시흥시 인물 백선이라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예. 이제 그 100이라는 숫자 때문에 제가 이렇게 봤는데, 저 시흥 열정 백도시도 제가 이 시흥에 한 100분을 모시고 싶다. 그래서 이거는 영상으로도 남기지만 뭔가 이 자료로 만들고 싶다. 이런 좀 개인적인 그게 있었어요. 마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열정 있는 분들에 모이지만 또 100도가 딱 끓는 온도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100분을 모시겠다 생각을 했는데 딱 100선이 있어서 근데 22선까지 있고 그 다음엔 없던데 계속 됐나요? 100분을 모셨나요? 아니 22분 그게 아마 끝일 것 아. 같은데, 이 사람을 인터뷰 대상을 선정하는 데 조금 더 객관적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후회가 있습니다. 그냥 제 판단으로 이 사는 것 중심으로 이렇게 사람을 정하다 보니 백선이라는 그 이름을 붙인 것도 부끄럽고, 예, 언젠가 막 시흥 FM 이정숙 대표님이 그 도전하신다면 다시 어떻게든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이죠. 저도 사실 이게 100분을 모시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또 정보도 잘 없고 제가 여기에 오래 거주하지 않다 보니까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은 사람한테 알리고 소개하고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이 대상 선정이 쉽지 않았거든요. 네. 같이 저희 대상 선정 하시는데 꼭 도움을. 예, 그 선정위원회 같은 걸 몇 명이 이렇게 뭐 하거나 뭐 그런 방법이 있겠죠. 예, 저희 시흥열정 백도시에 그 모신 선정위원회가 오늘로 발족이 되고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쁠 수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라디오 방송 보이는 라디오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시흥 지역의 그동안 그 미디어 중에 이제 영상 쪽 혹은 뭐 이런 라디오 매체로 방송하는 곳이 있나를 막 찾다 보니까 예. 거기에서도 그 청소년 대상으로 그게 있었더라고요. 시소미라는 라디오 방송 교육이 예전에 그 장곡동에서도 벌써 2015년이면 아우 저보다 엄청 선배세요. 그 청소년 선배들도 있고 그러네요. 지금도 그 교육을 하고 있나요? 그 친구들이? 예, 그때 우리 중앙동에서 활동하는 시흥 라디오라는 이름으로 그 활동했던 김용봉 선생 도움을 받아서 네. 저희 마을에 신문 플러스 좀 저희도 영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을 했었는데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고, 예, 지금도 학교 안에 아마 굉장히 큰 예산을 들여서 방송 시설을 언곡중학교라는 곳에 하고서 학생들 중심으로 유튜브 뭐라 그래 크리에이터라 그럽니까? 그 양성반이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게요. 좋습니다. 그게 계속해서 꾸준히 그게 운영될 수는 없지만 이런 어쨌든 청소년들이 그 자기의 생각들을 지역 안에서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또 계속 생겨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아까 잠깐 주민총회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그 장곡동은 학교에서 그 투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그걸 했다는 얘기 잠깐 들었거든요. 네. 그것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민주시민 운동이나 그 교육으로도 그렇죠? 어떻게 진행이 된 거죠?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아마 더 강화된 것 같은데, 이제 주민총회를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동마다 주민총회를 이제 주민자치회가 있는 곳에는 다 하는데,
그 어떤 안건들이 주민총회에 올라와 있는지를 이제 학생들이 수업에서 그 모바일 이제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들어가서 자기들이 의논하고 토론하고 해서 가장 좋은 우리 마을의 이 사업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하는데 투표를 하는 민주 시민 교육으로서 아마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이런 학생들의 움직임이 그 주민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 관심을 굉장히 높일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부모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한편으로 그 학생들의 참여, 집단적 참여에 자극을 받은 어른들이 우리도 가만히 설 수 없지 이렇게 될 때에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왜 그 청소년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것들도 왜 만들고 하는데, 실제로 청소년들이 삶의 현장, 자기들이 사는 네. 곳에서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배우고 또 그것들을 토론하는 능력도 배우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잘 정착되고 또 그것도 시도했다는 게 참 장국도 멋진 것 같습니다. 네, 이사를 가야 되나? 배고 이사 가야 되나?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예. 거기 이제 축제 추진위원회, 축제 추진단 하고 기자단 활동 네. 오래 하셨잖아요. 예. 그것도 굉장히 저는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응원 막 하고 있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2015년도에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말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나올 때 이제 그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축제, 저희 노루마루 축제라는 이름인데 노루문에서 따왔나 보다. 예. 그걸 시작했습니다. 학교들은 이제 뭐 10월 어느 날 토요일에 학사 일정으로 전교생이 학교 행사로 참여하는 거고, 뭐 마을도 함께 하는데, 뭐 학생 기획단이라고 이제 3월에 아니면 3월 4월에 이제 학교마다 선출이 되면 이 기획단이 이제 축제를 실제 설계하고 운영해 갑니다. 자기들이 축제를 기획한 것을 학부모 대표들 또는 교사들 앞에서 발표하고 거기서 수정받고, 또 다시 그 기획안을 다듬어서 또 다음 달에 또 발표하고, 뭐 때로 좀 뭐라 그래 깨지기도 하고,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했니 그게 현실적이라 생각하니 뭐 이런 거겠죠. 예,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제 학생 기획단을 마을 학교에서 그 축제에 대한 기본 교육 또는 그 회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학생들 이렇게 뭐라 그래 함께 하고 있는데, 이제 힘든 점은 매년 학생은 매년 학년이 바뀌니까 매년 기획단이 바뀌면 또 ABC부터 처음부터 얘기하는 힘든 게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학생들이 만든 축제, 예, 그뭐 커서 되게 그 어른이 되어서 좋은 힘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이게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공교육 안에서 배우지 못하는 정말 삶의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교육들을 마을 안에서 진행 꾸준히 하고 있고 이루어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주주의의 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주제 넘은데 깨어서 움직이는 시민들에게서 나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마이크로 저널리즘이라는 단어를 블로그에서 봤습니다. 그게 그런 걸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흥 FM도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대표님의 조언이 좀 필요합니다. 저희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저희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시흥시는 수도권의 좀 변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서울의 변방이면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시흥이 안산이나 부천이나 비교적 중소도시, 그 중간급 규모 도시의 또한 변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그 언론의 사명을 수행하게 할 그 건강한 언론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 영세한 상황의 언론 환경에서는 그 시흥 언론의 뜻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든 결집되고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신문을 만드는 뭐 저와 이렇게 방송에 관심 있는 그 영숙 대표가 이렇게 만난 것도 귀한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흥에서 가장 원하기로는 관청은 관청대로 홍보 매체를 발간하고 하는데 그 많은 예산을 쓰고 있고, 또 민간 언론들은 굉장히 영세해서 힘들게 그 일을 이어나가고 있고, 뭐 적절한 타협을 이룬다면 그
쉽게 얘기하면 KBS 같은 그런 공영 언론이 우리 시흥시에 그 유능한 민간인들이 그 어쨌든 예산의 도움을 받아서 건강한 언론을 만들고 비교적 독립적으로 아마 그렇게 해서 시정이나 행정을 좀뭐 감시하고 또 시민들의 그 민주의식을 좀 일깨우고 계도하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기를 많이 기대를 하는데 같이 아마 이 언론 쪽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끼리 힘을 모아야겠죠. 네, 감사합니다. 결국은 저희가 함께 연대해서 서로 함께 예. 고민하고 또 같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서로 에너지를 모을 수 있을 구심점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네, 그 점에서 전 제가 페이스북에서 본 네. 이정숙 대표가 어떤 일을 만들고 사람을 모아서 뭐 도모하고 작당한다 그럽니까? 그런 작당하는데 그좀 재주가 있는 그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잘 버립니다. 뵙고 자주 뵙고 배우고 싶은 게 정말 많습니다. 많이 그 동네 그 후배라고 생각하시고 동네 동생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그래요. 이게 제가 맨날 오신 분한테 물어봐요. 어릴 적 꿈이 전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멋진 어른, 지역에 좋은 어른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저는 좋은 어른이 되기도 어렵고 좋은 어른으로 사시는 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은 어릴 때 꿈이 뭐였나가 너무 궁금해서 꼭 물어봐요. 근데 어릴 때 꿈이 뭐였어요, 선생님은? 저희 집에 어머니가 누구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아서 아마 대신 책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집이 책 대리점을 그 속에 이제 김찬삼이라는 당시 대학 교수였던 것 같습니다. 김찬삼의 세계여행 전집이라는 6권짜리 책이 저희 집에 있었는데 아마 그걸 몇 년간 본 것 같습니다. 늘 어디를 아무 때나 펼쳐서 보고 이제 그때 생각은 정말 어른이 되면 어디든 훌훌 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 훌훌 많이 다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 막 다니는 인생이 고달프고 흐르는 뭐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뭔가 하여튼 늘 힘들고 쌓이는 것보다는 많이 부닥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꿈을 이루고 계신 거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꼭 그게 뭐 공간적인 여행은 아니지만, 네. 지금은 장곡이라는 어떻게 보면 작은 마을이죠. 한 동이니까요. 가끔 그 저를 격려한다는 뜻 같은데, 아유 참 뭐 좋은 일을 하신다고 앞으로 큰 일을 하셔야죠라는 그 격려 댓글을 보면 제가 지금 이 일이 저한테는 제일 큰 일입니다. 아마 그 말은 네가 동에서 일을 하니 뭐 시의 일을 하거나 뭐 이런 뜻으로 큰 일이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 그 여기 같은 이 방송 들으시는 그 분들도 내 사는 곳이 가장 넓고 가장 큰 곳이고 중요한 곳이다 아마 생각하셔서 동네를 좀 바꾸어 주시면 그때 나라가 바뀔 거고 세상이 더 평화로워지고 기후 위기에도 더 이상 우리가 유엔 사무총장인가 누군가가 집단 자살을 향해 인류가 지금 나아가고 있다. 아마 이걸 세울 수 있는 그 힘도 작은 그 동네의 그 연대에서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너무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사는 곳, 지금 이곳이 가장 큰 세상이고 가장 귀중한 세상이다. 여기서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멋지시면 반칙인데 여기 이제 사실 제가 싱FM인데요 와주세요 그랬는데 이게 뭐 너무 바쁘시기도 하고 여기까지 뭐 이렇게 와주신 게 저는 너무 감사드려요. 이게 부족하고 좀 미흡하고 선생님 보시기엔 얼마나 보잘것없는 곳이겠어요. 근데 이렇게 겸손하게 또 와주셔가지고 또 격려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여기 소감은 어떠세요? 너무 조그맣죠. 시흥 FM에 뭐 주저 없이 알겠습니다 하는 것은 이미 그 페이스북에 통해서 이정숙 대표를 계속 보고 있었던 거죠. 뭐 SNS의 도움이 컸네요.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늘 저는 제가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좋은 분을 찾고 또는 의미 있는 분을 찾아서 묻고 기록하고 그런 일만 하다가 실제 이제 대상이 되어본 드문 경험인데 아주 호강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록할 걱정 안 해도 되고 이게 어떻게 정리할 걱정도 안 해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흥 FM의 열정 백도시 아니더라도 다양한 제가 컨텐츠 또 사람들과 고민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꼭 대표님과 함께 사람들과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욕심이 납니다. 꼭 다음에도 꼭 여기서 이따라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좋아하는 곡 같이 한번 듣고 마무리했으면 좋겠거든요. 혹시 뭐 좋아하는 애창곡 있으세요? 예, 실제로 정왕동에서 이제 작은 음악회에 직접 무대에서 부른 적도 있습니다만,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제 고향이 나온 불세출의 가수 남인수라는 아주 오래된 옛 가수가 있습니다. 예, 그분의 애수의 소야곡이라는 곡을 애수의 소야곡 즐겨 부릅니다. 예, 혹시 남인수 선생님이 이별의 부산정거장 그것도 부르신 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애수의 소야곡은 한번 듣고 싶네요. 좋습니다. 예. 사람이 아름다운 도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시흥시, 그런 시흥시가 구호가 아니라 정말 그런 아름다운 도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흥 열정 백도시는 매주 수요일 2시에 여러분 찾아가고요. 오늘 우리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남인수의 애수의 소야곡 들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칠 건데요. 저기 보시는 분한테 마지막 인사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예, 시흥 FM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도 앞으로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귀한 시간에 참여해 주신 분들 다 고맙네요. 같이.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희망을 드리는 방송 시흥 FM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슬픈 이밤 고요히 창을 열고 별빛을 보면 그 누가 불어주나 휘바람 소리 무엇이 사랑이고 청춘이 든가 모두가 흘러가면 더덥건만은 외로이 느끼면서 우는 이 밤은 바람도 문풍기에 애달프구나. 시흥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 FM입니다.